자, 이번에는 파트 2번 연습 도면에 여러 종류의 치수를 한 번씩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보면 이렇게 위와 왼쪽에 선형 치수를 사용을 해서 치수를 작성을 하고, 안쪽에는 정렬 치수로 경사진 부분의 치수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 각도 치수를 각각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먼저 넣어 봐야겠죠. 앞에서 써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치수 입력하는 기능들이 사용 방법이 다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선형 치수 기능을 사용을 하면 측정할 지점을 한 번씩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우스 커서 옆이나 명령행에 나온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또는 객체 선택이라고 이렇게 옵션이 적혀 있어요. 어, 연장, 연장이나 자르기 기능에서 한번 살펴봤었을 텐데, 요런 메시지가 나올 때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엔터를 그냥 누르면 괄호 안에 있는 기능이 사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수, 선형 치수 기능에서는 엔터를 한번 더 누르면 객체를 클릭을 해서 선택된 객체의 치수를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번씩 클릭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정렬 치수. 정렬 치수로 경사진 부분의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렬 치수는 명령어가 dim aligned라서 단축 명령어가 dim의 d, aligned의 al이에요. 그래서 dal을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요 먼 부분을 한번 치수를 작성을 해볼게요. 요 먼 쪽은 객체 선택 옵션을 사용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객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한 번씩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직교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라서 끝점으로 잡으면 그 끝점이 직교인 점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살짝이라도 비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항상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교인 점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한 번 입력을 하자고 객체 스냅을 바꾸기에는 피곤하죠.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객체 스냅의 객체 스냅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각종 객체 스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객체 스냅은 무시하고 그거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교 모드 같은 경우엔 여기에 위치를 해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다른 객체 스냅은 다 무시하고 직교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보니까 PER이라고 돼 있어요. PER 대상.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끝점. 끝점은 끝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옵션이 나타납니다. 즉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PER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객체 스냅이 직교만 사용되게 바뀝니다. END ENDP죠. 엔드 포인트 ENDP 입력을 하면 엔드 포인트만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주 사용될 만한 게 직교, 그 다음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객시 스냅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엔드 포인트, 끝점일 경우엔 엔드 포인트, 직교일 경우엔 퍼펜디큘러니까 앞에 세 글자 PER, 그 다음에 중심점은 센터,
CEN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객체 스냅을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교를 선택을 해서 직각이 되는 지점에 객체 스냅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고 치수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쪽에 넣을 때에는 객체니까 바로 엔터를 한번 더 눌러서 경사진 객체를 클릭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사실 경사진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에 기능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각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각도 치수는 dim 그 다음에 각도를 뜻하는 angular 그래서 단축 명령어가 DAN이에요. DAN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각도를 입력하는 게 나타나고요. 각도를 측정할 객체 두 개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 직선 객체를 한 번, 두 번 차례대로 클릭을 해서 치수를 넣어주고요. 적절한 위치로 보조선을 움직여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치수가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도는 호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호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호를 클릭을 해주면 호가 몇 도의 각도를 갖게 되는지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를 넣어 볼게요. 반지름은 여기에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dim reduce라서 DRA를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합니다. DRA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실행해 주고요. 객체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원 또는 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호를 클릭을 하고 적절한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름 치수가 있는데 지름 치수는 DDI예요. 다이아메터에서 DDI입니다. DDI 엔터. 다음에 이 친구도 호나 원을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치수가 작성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치수가 여기가 원래는 파이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모로 표시가 되죠. 이거는 폰트에 사용하고 있는 글꼴에 파이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파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른 폰트로 바로 대체를 해줍니다. 이쪽에 완성된 것도 에어리얼 폰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 파이 특수기호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도면을 닫기 전까지는 임시 글꼴로 대체를 해서 특수 문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 웬만하면 지름을 나타낼 때는 스타일에서 글꼴을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글꼴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까지 사용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선택된 항목 추가라는 걸 치수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해치 설명할 때 그리고 저기 두 번째였나요? 캐드고스의 비밀 두 번째 add selected로 해치 쉽게 추가하기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객체나 치수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ample 도면층의 색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폴리선이다. 이런 객체에다가 선택된 항목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폴리선 작성하는 기능이 바로 실행이 돼요. 선이다. 선을 선택을 했고 센터라는 도면층이라서 그려져 있다. 그러면 센터라는 도면층으로 선을 작성하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렬 치수로 작성한 객체는 회전된 치수라는 거예요. 이 회전된 치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택된 항목 추가를 하면 같은 스타일과 같은 도면층으로 선형 치수가 작성이 됩니다. 정렬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렬 치수도 선택된 항목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정렬치수가 정렬치수 기능이 사용됩니다. 각도치수도 마찬가지죠. 각도치수도 각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치수를 입력을 할 때에는 요 add selected 기능 활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경사진 부분의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경사진 부분의 치수, 경사진 부분의 치수를 넣을 때에는 사실 방법이 선형치수를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정렬치수를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개 더 있어요. 보통 대부분 정렬치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사진 부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렬치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요걸 수정할 때가 문제가 되죠. 객체를 수정할 때에 신축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신축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 치수를 측정하는 요 기준점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보시다시피 치수가 회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선형치수처럼 요 측정점만 길게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선형치수처럼 측정된 점만 길게 늘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요 경사진 치수도 굳이 선형치수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선형치수로 이 경사진 부분에 치수를 작성을 할 때에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점을 일단 지우고 선형치수로 첫 번째 지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옵션에 잘 살펴보면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러 줄 문자, 각도, 수평, 수직, 회전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다른 옵션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입력될 문자를 조절을 해서 지정해 주는 거고, 각도 같은 경우엔 입력될 문자의 각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 회전 옵션은 경사진 부분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에는 가끔 사용이 됩니다. 이 회전 옵션을 사용을 하면 각도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두 점을 클릭해서 각도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각도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경사진 부분의 치수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정렬 치수의 다른 점은 경사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경사진 부분에.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회전된 치수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정 각도로 경사진 부분의 선형치수, 그 각 지정된 각도로 길이만 재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회전된 치수를 작성한다 그래서 dim 회전된 rotated 이런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축 명령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리본 메뉴에 버튼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먼저 각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혹은 객체 선택 옵션으로 경사진 치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각도로의 각도 방향으로 치수를 재줘요.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설명은 제가 이 기본 과정에서는 책에는 넣지도 않았고 설명도 잘 하지는 않았지만, 좌표계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UCS 이 친구를 경사진 객체에 맞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명령어는 UC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 X축 방향, 그 다음 Y축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좌표계가 바뀌게 돼요. 모눈을 켜게 되면 모눈이 경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우스 커서도 돌아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선형치수를 작성을 하면 요 좌표계 돌아간 상태에서 선형치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좌표계를 다시 돌려놓으려면 UCS 옵션 중에 표준, 월드 혹은 이쪽에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바꿀 때는 WCS 월드, 그러니까 공용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공용 좌표계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건 기본 과정에서는 사실 알아두기 힘든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올릴 영상이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한글로는 잘 없고 영어로 대부분 돼 있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추후에 올릴 영상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